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월 25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사과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자, 첫째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택시 운행 중에 기사를 폭행하는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보가 된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블랙박스 자체 영상은 아니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택시기사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 영상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택시는 정차 중이긴 했지만 파킹한 상태가 아니었고 기어가 드라이브 뒤에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 중 폭행은 맞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드러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에 대해서 경찰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택시기사가 이 폭행 장면을 서초경찰서 담당관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못 본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 자체를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에 대해서 경찰은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용구 차관의 폭행 자체도 문제지만 경찰이 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외압은 없었느냐, 어떤 청탁은 없었느냐,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의 일지를 잠시 보시면 저렇습니다. 사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6일이었습니다. 이 차관이 술에 취해서 택시에 탔고 자신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에 도착해서 폭행이 일어났죠. 그래서 기사가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파출소에서 출동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서는 운행 중 기사 폭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폭행 사건으로 보고 서초경찰서에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서초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을 특가법상의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내사 종결한 것이죠. 둘 사이의 차이가 워낙 큽니다. 특가법상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잠시 멈춰 있다 하더라도 운전 중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아주 무거운 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초경찰서는 당시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고 또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밖에 없다 라는 이유로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이죠. 자,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좀 더 살펴보면 저렇습니다. 11월 7일, 즉 폭행 다음 날 기사는 이 블랙박스 그 SD 카드를 들고 복원업체를 찾아가서 복원해 달라고 합니다. 복원이 됐죠. 그래서 당시 블랙박스 그 플레이한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보여줬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린 것이죠. 11월 8일에는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를 찾아가서 서로 합의를 했고 당시 차관은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 피해자만 불러서 서초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택시기사는 영상도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일 날 2차 조사를 받으러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이 영상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못 본 걸로 할게요 라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2일 날 경찰서는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문제점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이렇죠. 첫 번째는 왜 특가법상의 폭행으로 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느냐, 이것은 봐주기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제기 처음부터 많았습니다.
자, 경찰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난해 말 뭐라고 변명을 했었냐면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명했지만 지금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왜 내사 종결로 처리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처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사 종결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경찰이 자체적으로 뭐 한번 들여다보자 조사를 하다가 아무 문제가 뭐 안 되는 거구나라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한 건입니다.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끼리 합의를 한 합의서도 첨부가 됐죠. 피해자의 피해 진술 조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입건조차 하지 않은 내사 종결로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 특혜이자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뭐 종결 처리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로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이 방식으로 끝내는 게 정상적인데 정상적인 종결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찰의 적극적인 은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덮어버렸다라는 이 사실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은폐, 의혹 제기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문제는 경찰의 계속된 거짓말입니다. 왜 특가법상의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했었죠. 당시 운행 중이 아니었고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라고 했지만 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폭행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왜 내사 종결 처리했느냐에 대해서도 블랙박스 영상 확보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었다. 그래서 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했지만 결국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경찰청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찰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기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번복해서 지금 와서 보면 일부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기 때문에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앞선 그 24일에는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미 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서 대기 발령 조치했다. 동시에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국가수사본부에서 결정을 하고 서울청과 협의, 지시한 진상조사 또 그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구 차관 봐주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순 폭행죄로 처리한 것부터가 그렇고 피해자가 2번이나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동안 가해자인 이 차관은 한 번도 조사받으러 경찰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할 때도 이것을 경찰이 대신 써줬습니다. 과연 이렇게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이런 경찰에 과연 수사 종결권을 줘도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찰의 상당한 권력의 일부를 떼서 지금 경찰에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안기부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그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넘겨줬는데요. 과연 그런 엄청난 권력을 믿고 맡겨도 될 만한 조직인가? 여기에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앞으로 어디까지 뻗쳐질지 혹시라도 상부 보고는 있었는가? 청와대에 보고가 됐는가? 거기에 어떤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 더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